네,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자아혼란과 불교 선수형의 대안적 역할이라는 좀 거창한 제목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영화 서브스턴스를 통한 자아 개념의 이해를 기반으로 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해 봤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좀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조계사에서 청소년 법회 지도법사를 맡고 있는데 아이들이 SNS 확산으로 외적 요소를 좀 과도하게 꾸미고 나와 남을 비교하는 지금 현상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신체적 자아상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라고 보았고요. 이는 자존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 즉 이상적 자아에 대한 고착을 의미합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유전자 조작, 인간 복제 등 새로운 기술의 도입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기술이 도입됨에 따라서 또 다른 자아에 대한 집착 혹은 자아 혼란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불교의 관점에서 자아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결코 행복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선불교의 무자성 공부와 사상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온을 통한 자아 이해와 자기 수용을 도모하고자 하는데요. 이를 영화 서브스턴스를 교육적 매개체로 잡았습니다. 혹시 요 영화를 대부분 보셨을까요? 요게 칸 영화제에서 각본상을 수상한 영화인데요. 다소 조금 기괴하고 조금 고어한 내용이 있어서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는데 혹시 교수님 요게 영화 그 예고편이 1분 15초 정도 되는데 같이 아, 한번 예, 예, 봅시다. 될까요? 20분, 25분 하셔도 됩니다. 네. 좀, People always for something. 혹시 보이시나요? 예, 다 들, 예, 잘 보입니다. At 50, it stops. Have you ever dreamt of a better version of yourself? Younger, more beautiful, more perfect. One single injection unlocks your DNA and will release another version of yourself. This is the substance. I'm 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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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 hired. Let's go. A perfect balance of 7 days each. The one and only thing not to forget. You are one. This balance is not working. Stop. Like to stop. You like to stop. Like to stop. You 네, 좀 다소 좀 충격적이고 좀 선정적인 장면들도 꽤 많이 나오는 영화인데 제가 요거를 왜 선택을 하게 됐냐면 우리 불교는 사실 자아를 설명할 때 오온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신체로 시작을 하는데 나중 가서 서로가 서로를 쉬라고 인식하는 그녀라고 인식하는 자아 두 개의 자아가 발생을 하거든요. 이러한 영화적 설정이 불교의 오온을 통한 자아 이해를 좀 도모하기 쉬울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발표의 대전제는 무엇이냐면 이 영화 서브스턴스에 나타난 기술이 우리 현실 세계에 구현이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자아 문제를 선적으로 내지 불교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또 다른 자아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발표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요 기술이 구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발표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영화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자면 요게 지금 제가 요 마우스를 커서를 돌리고 있는 요 사람이 주인공인데요. 요 사람이 주인공인데 외모로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외모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아까 예고편에서도 봤지만 나이가 들면서 직장에서 잘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외모에 대한 젊은 외모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낳게 되는데 그때 이제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신체 프로그램이라는 이 약물을 유혹을 받게 되는데요. 이 약물을 주사하면서 이 몸으로 새로 태어난 건 아니고요. 이 몸 따로 하나가 있고 이 몸 따로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내의 규칙은 이 몸으로 일주일을 살고 그다음 이 몸으로 일주일을 살아야 합니다. 이거는 꼭 지켜져야 되는 규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의식 혹은 영혼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생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 하나의 의식이 동시에 두 개의 신체에 병렬적으로 존재합니다. 각 신체에 서로 다른 조건, 즉 오온이죠. 이거에 따라서 다르게 구성되는 자아가 발생합니다. 신체, 감각, 기억, 사고, 경험, 변화 등을 통한 각기 다른 자아가 형성됩니다. 노화한 자아, 실제 자아와 젊고 아름답기를 원하는 이상적 자아 간의 괴리, 즉 자기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면서 스스로 이제 몰락하는 길을 걷게 됩니다. 아름다움, 젊음, 완벽한 신체에 대한 주인공의 강박적 집착은 오히려 스스로의 몰락을 초래합니다. 요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선적으로 던질 수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인간 고유의 자성은 존재하는가? 자성이라 하는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고유의 성질을 의미합니다. 근데 선에서는 무자성이라고 해서 이러한 고정된 성질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이 영화에서는 보통 타종교나 아트만이라고 얘기하는 인도 철학에서 얘기하는 하나의 영혼이 일주일마다 몸을 각각 이동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고정된 자성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양쪽 몸을 이동을 한다 할지라도 고정된 뭔가 불변한 그 변하지 않은 성질이 느껴져야 하는데 그 몸을 바꿀 때마다 서로가 서로를 남남으로 인식하고 나중 가서는 서로를 욕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 두 개의 신체를 제공한 사람한테 전화를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개의 신체 제공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둘은 하나다. 아까 예고편에서도 나왔지만 둘은 하나다. 절대 서로가 서로를 남이라고 인식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하나의 영혼이 일주일마다 이동을 하는데 하지만 각기 다른 자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 다른 존재로 인식을 하면서 자성이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 영화 서브스턴스를 통해서 불교적인 해석을 해보면 자아 해체와 무아의 통찰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아의 형성 과정은 오온의 조합으로서 이루어지고 또 영화에서 무상함에 대한 집착, 즉 외모에 대한 집착이 그 영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약간 좀 더럽고 충격적으로 끝나기는 하는데요. 그게 과도한 무상한 것에 대한 집착이 낳을 수 있는 인간의 폐해를 좀 극단적이고 약간 격정적으로 보여주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끔 하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영화를 통해서 자아의 형성에 대한 이해와 자아에 대한 집착이 낳는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이 영화 속 기술을 쓴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는 다시는 그 원래 몸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유전적 결함을 다 보완해서 만들어내는 두 개의 신체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신체에서 머무르고자 계속해서 집착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영화 속 주인공도 이 이쁜 수의 모습에서 벗어나고 싶지가 않아서 여기서의 에너지를 땡겨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에너지를 땡겨 쓰다 보니까 나중 가서는 이 몸이 급속도로 노화를 해서 서로가 서로를 더 혐오하고 더 외모에 대한 집착을 낳게 하는 무한의 굴레, 즉 번민의 굴레를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아에 대한 집착은 곧 무상한 것에 대한 집착으로 이는 괴로움을 낳는다는 불교적인 관점, 즉 삼법인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영화 속 기술은 실제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 간의 괴리 및 자아의 집착을 더욱 크게 발생시킨다고 보았고요. 외모 및 무상한 것에 대한 집착은 진정한 행복에 다다를 수 없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무아 사상은 실체화된 자아 간을 해체하면서 자유와 해탈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에 이런 기술이 발전을 했을 때 저는 지금 시대에서 발생하지 않는 자아의 또 다른 형태의 혼란, 즉 정신질환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불교의 무아 사상은 이러한 실체화된 자아관을 해체하면서 자유와 해탈의 가능성, 그다음에 자아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좀 덜어줄 수 있는 교육적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구절은 경전의 내용인데요. 모든 조건 지어진 것은 무상하다. 지혜로 이를 볼 때 그는 고통에서 물러나고 이로써 청정에 이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삼법인이죠. 다들 다 기본적으로 아실 내용이어서 간단하게만 밑에 문장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것은 변화한다. 이 세상에 고정불변하는 실체 자아란 없다. 즉 무자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고 집착하는데 이로 인해 괴로움이 발생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현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자아에 대한 집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불교의 선수행은 나를 강화하기보다 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선불교는 무자성과 본래 면목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자아란 고정된 실체가 아닌 관계적, 과정적 구성임을 강조합니다. 특히 선수행의 직관적 통찰은 자아를 붙잡지 않음으로써 괴로움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을 제시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빠른 시간 내에 좋은 내용 발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주 또 독특한 발표였죠, 그죠? 이 영화를 불교의 우상고무화로 접목시켜가지고 스님이, 스님이시니까 더 잘 해석을 하고 발표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끝내주셔서 더욱더 고맙고요. 이 발표에 대해 갖고 이렇게 코멘트나 질문이나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예, 학생분들이 발표하는 거를 보면서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데 제 강의를 상당히 많이 줄이고 학생 발표를 더 늘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자꾸 해봅니다. 더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많은 거를 제시를 하고 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거든요. 네, 저 질문 있습니다, 예, 선생님. 예. 저도 서브스턴스를 너무 감명 깊게 봐서요. 스님께 여쭈고 싶은 게, 이제 원래 하나의 자아였고, 어떻게 보면 사실은 동양 철학도 그렇고, 이제는 서양 철학도 심신 일원론인데, 지금 서브스턴스는 이원론에 가까운 논리로 펼치고 있거든요. 그럼 불교에서 봤을 때는 나중에 자아가 분리되는 것들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어, 그러니까 자아란 사실 결합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온의 화합된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네. 자아가 분리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 이 A 자아 따로 B 자아 따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불교적으로 봤을 때 그냥 이 A의 음. 몸일 때 발현되는 자아가 그때 당시 흐름으로 존재하는 거고요. 그다음 B 몸으로 넘어갔을 때 B에서 발현되는 그 자아가 역시 흐름으로 존재하는 거라서 딱 양쪽의 자아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위배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스님, 불교에서도 사실 신체와 몸은 하나로 보지 그걸 분리돼서 심신이원론으로 보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기하는 자아는 그 네, 신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온이니까 색수상행신 네네, 색이 이제 신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신체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 지금 요 주인공 이 늙은 데미모어요. 네. 사람의 관점에서 엘리자베스에서 관점에서 느껴지는 신체적인 느낌과 그다음에 사람들을 만났을 때의 경험, 그다음에 거기서 느껴지는 감정 이런 것들이 다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요 자아가 따로 발생을 하겠죠. 이때 당시에 흐름상 자아의 네네. 흐름상. 그러고 나서 이 자아, 이 몸으로 넘어갔을 때에는 어 당연히 이제 대해지는 게 다르잖아요. 이 사람은 늙었고 영화 내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남자들에게 굉장히 뭐랄까 인기도 괜찮고 좋은 평을 받고 이런 사람이 느끼는 감정과 기억과 느낌은 분명히 다를 거란 말이죠. 거기서 발생하는 음. 자아는 분명히 또 요대로 존재를 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영화 속에 이 기술이 구현된다고 하면 저는 동의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게임을 엄청 좋아했었는데 출가 전에 그래서 게임을 해보면 게임 캐릭터에 막 이입을 하다 보면 그 각자만의 나오는 그 성격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요즘 버튜버나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에도 본인을 나타내는 정체성이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저는 네. 이 영화 속에 이 실제 두 개의 자아가 발생하는 게 불교적으로 뭐랄까요 교학적으로 크게 이렇게 위배되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보았어요. 그래서 되게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다른 자아로 발생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분리된 것까지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가 각자의 인연대로 화합이 된 거죠. 아까 마지막
결론에서 자아가 이제 불교적 입장에선 관계적, 과정적 구성으로 보신 것처럼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예, 네, 감사합니다, 스님. 좋은 발표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제가 이제 자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코멘트를 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자, 지금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이 이 신체를 달리 해가지고 자아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제가 사실 신체를 달리 한다는 거는 현재 뭐 과학적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고 이 가정에서 하는 건데 이 신체를 동일한 신체를 갖고 있으면서 다중자아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잘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난데 나가 여러 개가 있다는 거죠. 완전히 다른 나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영화로도 여러 군데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다른 자아가 내 신체 속에 생기는 경우인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됐던 게 나의 어떤 자아를 누가 강간했다 하고 그렇게 법적 다툼이 들어 생기고 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아가 한 개가 아니고 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다중자아였는데 그 다중자아 중에 어떤 나를 갖다가 누가 강간했다 이래가 법적 소송이 붙어가지고 뭐 그런 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자아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자꾸 다중으로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가 하는 건 뇌과학적으로 신경회로적으로 보면 이게 참 그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게 많은 거죠. 자아라는 거는 그 기본 모드 신경망이 자아를 만든다 그랬는데 그 기본 모드 신경망이 전체적으로 바뀌어질 일은 절대 없고 그 기본 모드 신경망을 어떤 지배하는 그러니까 기본 모드 신경망 중에 어떤 핵심 부위가 기본 모드 신경망을 컨트롤하는 그 핵심 부위가 이게 다중으로 변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가정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완전히 그 기본 모드 신경망의 활성이 보는 창틀이 달라져 버리는 거가 되죠. 이 가능할 것 같아요. 뭐 현실이 그러니까 가능한 게 분명하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 거냐는 거를 뇌과학적으로 설명할 때 아직까지 정답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기본 모드 신경망 중에도 그 중에도 어떤 그 굉장히 높은 부위에 있는 기본 모드 신경망을 통합하고 제어하는 그 부위가 어떻게 살짝살짝 변하면은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를 생각해 봅니다. 이제 그런 거를 보면 아직까지 뇌과학은 그 어떤 그 현상을 따라가기에는 아직까지 한참 뒤처져 가지고 있죠. 그게 현실입니다. 하여간 좋은 테마로 재미있는 발표였습니다.